신형의 경우에는 7년이 나왔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적어도 3, 4년 정도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동반 구속될 가능성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애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 사안 자체는 굉장히 무거운 사안이고 좀 힘든 사안이지만 제가 방송 자체를 가볍게 다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생생하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법정에서는 어떻게 이번 재판이 진행이 됐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뭐냐? 두 가지예요. 그냥 박수홍 재산관리 누가 했냐? 그 두 번째, 박진홍 당신이 횡령한 거 맞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은 이제 검사 측이 박진홍 씨와 박진홍 씨 아내를 신문하고 그 다음에 변호인이 신문하고 못다한 내용들을 판사가 신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박진홍 씨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박수홍의 통장 관리는 나는 몰라, 한 적이 없어. 아버지가 박수홍 계좌 개설도 하고 돈 관리도 다 했다. 그리고 이거는 다 가족들이 다 상의를 한 상황에서 박수홍의 동의 하에 다 박수홍이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수홍이 문제 제기를 한 거야. 특히 너무 억울한 게 있어. 왜? 박수홍의 재산까지 우리가 아껴가면서 증식을 시켜줬는데 이제 와서 결혼하더니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친족 상도례를 노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버님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갔던지 어머님이 얼마만큼의 돈을 가져갔던지 같이 사는 부모 자식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돈을 다 가져다 썼다고 하면은 아버지는 처벌을 안 받는다. 그래서 이제 검사와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 근데 저도 검사가 좀 놀랐던 게 갑자기 그 박진홍 씨를 신문하면서 되게 의아한 질문을 해요. 딱 이 질문을 던지더라고. 법카 어디에 보관하셨어요? 아니, 법카를 어디다 보관해? 당연히 핸드폰이나 이렇게 뒤에다 넣거나 자기 지갑에 하거나 아니면은 카드 지갑에 넣거나 하겠죠. 박진홍 씨도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하나 있고 아내도 하나 있고 부모님들한테도 다 있고 박수홍한테도 있다.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내 법카는 내 카드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내 처도 내 카드에 보관하고 있다.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했나 봤더니 그 법카 사용 내역 가운데 PC방이 있어요. PC방 사용 내역 뭡니까? 음식도 다 시켜먹고 업무 시간에 다 있는 내역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박진홍 씨가 사실은 제가 사무실을 그냥 주소만 올려놓는 사무실을 써서 실제로 사무할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게임방에 가서 실제로 게임도 하고 엑셀도 만들고 검색도 하면서 사무용으로 썼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진홍 씨가 갖고 있는 카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라엘과 메디아본 카드가 다 PC방 사용 내역이 있어. 특히나 이들 부부가 해외에 갔을 때도 PC방 사용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가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쓴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 법카를 박진홍 씨와 박진홍 씨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준 거 아니냐. 그게 바로 횡령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간 카드 보관 약간 빌드업을 잘 짰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박진홍 씨가 한번 진술을 번복한 게 드러났어요. 재판 받기 전에 검찰 조사를 하잖아요. 검찰 조사 당시에는 내가 카드를 집에다 두고 가족들이 같이 사용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이 본인들에게 불리하다는 판단 하에 다시 재판장에서는 카드는 내가 보관하고 있다. PC방은 내가 간 거다. 업무용으로.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셨습니다. 해당 법카 사용에는 내역을 또 보면은 단순히 PC방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비, 식당에서 쓴 돈, 학원비 이런 게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딱 하니까 박진홍 씨가 아니, 가족 기업인데 가족을 위해서 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가족 기업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식당에서 썼다고 해서 그리고 학원비를 조금 썼다고 해서 크게 문제 삼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 법카 사용에 가장 큰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 법카 사용 내역 보면 박진홍 씨도 쓰고 박진홍 씨 아내도 쓰고 어머님도 쓰고 아버지도 쓰고 애들도 쓴 흔적이 다 나와. 근데 딱 하나 박수홍 씨 본인이 쓴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퍼.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거 박수홍 씨는 왜 안 쓰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박수홍 씨의 경우에는 다 개인 카드를 쓰게 했대요. 왜냐? 법인이라는 게 다 사용했던 모든 돈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비율 이상 쓰면은 그냥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세금 처리가 안 돼. 그러니까 박수홍 씨도 그 법카를 계속 쓰면 내가 쓸 수 있는 포션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박수홍 씨에게는 철저하게 너 개인 카드 써. 우리는 법인 카드 쓸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열심히 벌어서 그 돈들이 법인으로 가면 비용 처리를 위해서 가족들이 열심히 썼다. 하지만 정작 박수홍 씨 본인이 쓴 흔적은 없었다. 이게 좀 슬픈 얘기네. 두 번째, 박수홍 씨의 절세를 위해서 진심인 사람들이에요. 가족분들은. 왜냐하면
이날 화두가 됐던 주제가 상품권이었어요. 정말 이들 가족들의 그 사용 내역들 보면은 진짜 놀라울 정도예요. 수페이지에 달하게 다 홈플러스 상품권, 현대백화점 상품권, 30만원 20만원 5만원 30만원 20만원 5만원 30만원 20만원 5만원 30만원 20만원 일주일에도 3-4번씩 계속 막 미친듯이 끊겨 있어요, 상품권이. 그러니까 이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법인의 돈을 써. 그래서 상품권을 끊어. 상품권을 끊어서 뭘 썼냐, 그랬더니 이제 이 박수홍씨가 지인도 많고 스태프들 잘 챙기지 않느냐, 누구한테 선물 줘 그러면 홈플러스에서 상품권 끊어서 주고. 그런데 왜 상품권을 끊었냐,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현금 영수증 발급해 주려고, 이거 진짜 주려고, 여기서 밑줄을 써야 돼. 주려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박수홍의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냐면, 세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박수홍 씨는 법인이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박수홍 씨가 박수홍 씨 개인에 대해서 현금 영수증 끊어주는 게 도움은 되겠죠. 근데 큰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사업자 지출 증빙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절세 목적에도 부합합니다. 그러니까 박수홍 개인한테 현금 영수증 끊어준다고 얼마나 그게 세금 혜택이 있겠어요. 사업자 증빙으로 하면 훨씬 편한데 그건 안 돼 있고 박수홍 씨의 상품권 구입으로만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본인들이 상품권 끊는 건 다 팩트거든요. 법인 돈 갖다가 막 다 쓰면은 걸리잖아요. 상품권이 진짜 좋더라고. 다른 거는 흔적이 남잖아요, 흔적이. 근데 상품권은 엄마가 있는데요, 아빠가 있는데요, 그럼 당신은 안 했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빠가 쓴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잖아. 그럼 또 친족 상돌에 걸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영이 대표이사로 있는 두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라엘과 메디아붐인데 이 회사가 진심으로 복리후생의 진심이야. 박진홍 씨가 이날 재판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아니, 이 돈 왜 이렇게 쓰셨어요? 왜 이렇게 나갔죠? 하면 제 지인들 회사들도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인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세무사가 조언해서 복리후생으로 쓰인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법카 내역에 아이들 학원비, 헬스장, PT, 유원지 이게 다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빼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박진홍 씨의 두 자녀가 거기 임원으로 등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도 받고 배당도 받아. 아니, 우리는 가족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학원비, 교육비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유원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심지어 여기서 슬픈 게 하나 더 나와. 뭐냐, 박진홍 씨의 가족뿐만 아니라 허위 직원이 있잖아요. 그 직원도 이 법카를 썼다는 흔적이 하나 나왔어. 근데 이게 왜 슬프냐면 정작 박수홍 씨 본인은 법카를 못 써. 아니, 복리후생을 위해서 왜 못합니까?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복리후생이 다 박진홍 씨와 본인들의 가족 위주로 쓰였던 거죠. 이날 재판에서 제가 발견한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있어서 새로운 소식이에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의아한 송금 내역이 나요. 이게 진짜 의아해. 왜냐? 라엘이나 메디아붐이라는 회사가 박수홍 씨의 출연료 나오고 광고료 나오고 행사비 나오는 그런 법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암웨이에 무려 168회에 걸쳐가지고 5,800만원 입금된 내역이 나와. 아메이 영양제, 아메이 선풍기, 아메이 공기청정기, 아메이 뭐 칫솔 막 가전제품 다 해가지고 아메이 걸 산 거야. 그렇게 산 돈이 무려 5,800만원. 그러니까 이거 아메이 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나옵니다. 역시 어머니가 써도 상관없죠. 친족 상돌에 걸리니까. 어머니가 아메이를 굉장히 좋아하셔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물건 사는데 썼대. 근데 너무 웃긴 거는 뭐냐면 그간 어머니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거 있습니다. 나는 뭐 명품도 모르고 근검 절약했다, 아들을 위해서 돈 아끼고 소고기도 호주산 먹고 아들을 위해서 했는데 무려 아메이에는 5,800만 원을 쓴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 썼는지는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근검절약을 좋아하시는 분이었지만 암웨이 사랑은 말리지 못했다. 여기서 검사가 그 일 딱 합니다. 그러면 암웨이가 라엘과 메디아붐의 설립과 어떤 연관이 있나요? 딱 이 질문을 해. 그랬더니 여기서 박진홍 씨가 명답을 내놓습니다. 진짜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이분이 진짜 배우신 분이구나. 연예인은 몸이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게 박수홍 씨를 위해서 구매한 것들이다. 맞는 키예요, 맞는 키. 박진홍 씨 말이 틀린 말이 없어요. 맞아, 다. 연예인은 몸이 생명이지.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쓰는 것도 맞지. 좋은 회사야. 근데 하나하나 따져고 보면은 다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맹점이.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곡 상가입니다. 박수홍 씨가 친형과의 갈등이 공식화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바로 이 마곡 상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곡 상가들이 되게 많은데 그 마곡 상가들이 마땅히 본인 명의로 돼 있을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안 돼 있고 총 3명의 명의를 씁니다. 누구냐? 박진홍 씨, 진인숙 씨, 그러니까 박수홍 씨 어머니죠. 그리고 이제 이모 씨, 박진홍 씨 아내
해명만 써. 이게 2015년도에 분양을 받았대요. 근데 이 마곡상가 분양이 왜 중요하냐? 2015년 당시에 어떤 돈이 있길래 분양을 신청했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때 당시에 박진홍 씨 주장 역시 그때 당시에 돈이 없었대. 그냥 계약금만 걸어놨다. 근데 여기서 뭔 말이 나오냐?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가. 당시 마곡이 엄청 막 더더더덕 뜨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돈이 없어서 주저했대. 근데 뭐 부동산 중개인이 이거 왜 그런 걱정을 하시냐? 된 다음에 걱정을 하셔야지 되고 얘기하시죠.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다 걸어놨대. 돈을 걸어놨는데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셔서 분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야. 너무 비싼 곳이고 너무 치열했던 경쟁을 뚫고 이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부동산이 이후에 프리미엄이 10억이 붙을 정도로 엄청 막 고공행진이 됐다는 거예요. 박진홍 씨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에 잔금을 법인 돈을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에요. 일종의 횡령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횡령 갖다 썼지? 라고 했더니 그거 쓴 거 맞지만 법인 돈을 써가지고 이걸로 대박이 났지 않냐. 결과적으로 나는 우리 법인에 이득을 갖다 준 사람이다. 이건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야. 또 논리적으로 또 성립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 그리고 주식에다가 몰빵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갑자기 막 2배, 3배 막 떴어. 문제 딱 삼으니까 사실은 이 돈을 통해서 저희가 법인에 2-3배 이상의 수익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횡령금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박진홍 씨의 경우에는 우리 법인에 이득이 됐다.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계약금까지는 냈는데 나머지 잔금이 없잖아. 잔금이. 그러니까 이제 박수홍 씨 돈도 쓰고 그리고 법인 돈도 갖다 썼다. 이런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계약금만 내서 분양권을 당첨받는다고 해서 본인 소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중도금 내야 되고 2차 중도금 내야 되고 최종 잔금도 내야 돼요. 여기 등기 비용. 박진홍 씨는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박수홍 씨와 라엘과 메디아붐의 법인 자금을 끌어다 썼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논리가 나와요. 진짜 이거는 정말 완벽한 논리가 하나 나오거든요. 박진홍 씨가 어떤 카드를 쓰냐? 야, 봐봐. 너 등기하는데 여기에 라엘과 메디아붐 법인 돈 썼잖아. 맞잖아. 맞아. 팩트 맞아. 그런데 잘 살펴봐. 내가 앞서서 회사에 돈을 7억 1천만 원을 입금한 게 있거든. 이거 입금한 거 사실은 내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야.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빌려준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되게 웃긴 거는 돈을 놓고 얼마 안 돼도 바로 뺐거든요. 다른 통장으로. 근데 어쨌든 회사 회계장부 상으로는 7억 1천만 원이 찍혀 있어요. 이게 가수금으로 찍히더라고. 가수금이 뭐냐면 돈 현금이 들어왔는데 어떤 내역인지 정확치 않을 때는 빌려준 돈, 일시적인 채무, 빌려받은 돈처럼 표기가 돼요. 가수금으로.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으니까 채무로 잡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구냐? 나 박진홍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돈 빌려줬으니까 내 돈 그냥 내가 뺏어 쓴 거야. 뭐가 문제인데? 논리적으로 완전 성립하죠. 그런데 이번 재판이 왜 열렸냐? 박진홍 씨가 60억 원대의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6개월가량 혐의가 인정돼서 구속이 됐고 그래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억 1천만 원 누구 돈이야? 왜냐하면 박진홍 씨는 2008년 이후부터 박수홍 씨랑 같이 일했거든요. 그런데 월급만 받았어요. 500만 원. 한 푼도 안 쓰고 모은다고 해도 7억 1천만 원이 안 돼요. 맞잖아. 그러니까 그 돈이 박수홍 법인에서 횡령한 돈이 박진홍 씨의 이름으로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이 돈이 진짜 박진홍 씨의 돈인 건지 확인이 안 돼. 근데 제가 굉장한 의혹은 있죠. 왜냐하면 허위 직원들을 계속 다수 만들어가지고 허위 직원들에게 지급한 확실하게 잘못된 돈만 19억입니다. 19억. 여기서 7억 1천만 원은 과연 전적으로 박진홍 씨의 돈일까 아닐까 모르죠. 제가 이제 좀 놀랐던 게 재판이 한 차례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날 사실 박진홍 씨가 막 검사 신문을 받다가 갑자기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해요. 진짜로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날 그래서 재판장이 10분 동안 휴정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박진홍 씨가 막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하시더라고. 진짜 아파 보였습니다. 실제로 이날 재판 과정에서도 신문 과정에서 박진홍 씨가 어떤 식이었냐면 이건 뭐 꾸며낸 건 아니고 실제로 굉장히 극심한 압박에 시달리는 모양새였어요. 검사가 뭘 질문해도 그거는 네, 뭐 질문은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심적인 가슴의 고통을 호소하시고 나갔는데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재판장에서 검사가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을 하는데 압박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진홍 씨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이제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감옥을 갔다 온 이후에 우울증과 불안 증세, 이명 이런 게 극심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약간 죄 짓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좋은 내용이 하나 나와요.
박진홍 씨의 인간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휴머니즘. 박송 씨가 사실은 박진홍 씨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박진홍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랑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속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약을 하냐? 박송 씨가 7을 받고 회사가 3을 갖는 구조야.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박송 씨가 버는 돈 여기서 실비를 다 빼. 그다음에 7을 박송 씨가 갖고 나머지 3은 회사가 갖는 구조인데 이 30%를 박진홍 씨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한 번도 안 받았대. 그리고 이게 팩트였어. 월급 500만 원을 제외한 그 어떠한 돈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변호인이 물어. 왜 안 받으셨습니까? 이 30%를. 그랬더니 박진홍 씨가 제가 사실은 뭐 2008년 이전에는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그래서 우리 수홍이 자리 잡으라고 내가 그 30% 아예 안 받고 정말 그냥 월급 500만 원만 받으면서 거의 실비만 받으면서 박수홍을 위해서 일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제가 마음이 너무 절절해. 동생을 위한 마음. 내가 그동안 오해했나? 그래서 진짜 저도 미안했어요.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역시나 알아보니까 역시나였습니다. 왜? 박진홍 씨가 30% 안 받은 건 사실 팩트. 근데 박수홍도 70% 안 받았다. 박송 씨도 70%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박송 씨의 70, 박진홍 씨의 30. 이 돈들이 다 법인에 쌓이는 거야. 돈이 계속 쌓여. 계속 쌓여. 그 돈은 어떻게 했어? 허위 직원 급여 등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박진홍 씨가 쓰고 가족들 다 써. 그러니까 이 30%를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져가. 이겁니다. 결국은 이거야. 어쨌든 그 돈들이 쌓여가지고 박진홍 씨가 지금 횡령을 했다는 건데 진짜 말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만들더라고. 이날 재판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뭐였냐? 박진홍 씨와 아내 이모 씨가 오열을 했다는 거죠. 박진홍 씨의 변호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박진홍 씨, 동생이 당신의 자녀를 형사 고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송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까지 했다. 그리고 여러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당신의 가족들을 망가뜨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체 왜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 등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봐. 그리고 갑자기 박진홍 씨가 딱 거기서 소희는 제 자식 같은 아이입니다. 진짜 이게 뭐 희화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로 울어요. 계속 그래서 한동안 재판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가 또 오해했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보니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동생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 다 망가뜨리고 자녀들까지 법적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나는 동생을 안 괴롭혔다. 나는 동생을 위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박진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집요하게 박송 씨의 약점을 노렸습니다. 심지어 박송 씨의 전 여친 문자를 공개해.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 다 나와가지고 박송 씨 무슨 전 여자친구가 어땠고 뭐 임신을 했고 뭐 낙태가 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다 줄줄이 읊어요. 대국민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사실 다 기사화됐어. 다. 그러니까 이 공격할 것 전부 다 공격해. 심지어는 이래. 그 박진홍 씨가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박진홍 씨 변호인이 박송 씨는 2년 동안 해외여행 가서 명품 쇼핑 2천만 원 넘게 했는데 사실입니까? 박송 씨가 클럽에서 2천만 원 넘게 썼는데 다 카드 내역이 나오거든요. 사실입니까? 다 나와. 근데 기록이 돼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뭐가 문제냐? 알아봤더니 박송 씨가 클럽에서 쓴 그 2천만 원은 뮤직비디오 촬영 비용으로 쓴 거였고 해외에서 쓴 법인카드 내역도 해외 촬영 과정에서 쓴 비용이에요. 박송 씨는 다 개인 돈 썼대. 자기 클럽에서나 아니면 해외여행 가서나. 그러니까 이제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송 씨 명품 쇼핑을 위해서 썼다. 근데 이게 되게 맞는 말이기도 한데 해외에서 박송 씨가 명품 쇼핑을 한 건 사실이야. 본인 돈으로. 누굴 위해 샀냐? 엄마 가방 사다 줬어.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 여기서 박진홍 씨와 박진홍 씨의 변호인 측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박송 파렴치범 전략을 써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 박송 씨는 친형인 박진홍 씨를 구속시킨 것도 모자라서 자식들 법적으로 고소했다. 그래서 자녀들까지 법적 처벌을 받게 만들고 있다. 또 하나, 박송 씨는 아버지가 지난해 신장암 수술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연락 끊었다. 이 말만 들으면 박송 씨 진짜 파렴치범 같잖아. 거기에 더 한마디 더해.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식장에는 부모님도 초대조차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부모님들을 잘 봉양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말이 안 맞아. 아니 공격을 안 한다면서 전 여자친구 문자 갖고 왔지. 그 다음에 그동 파렴치범 다 만들지. 아빠 뭐 신장암 수술 받았는데 연락도 안 한 뭐 박송 씨는 받은지도 몰라. 아빠가 수술 받은지도 몰라. 왜냐? 철저하게 연이 끊겼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변호인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애초에 박진홍 씨랑 박진홍 씨 아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변호인이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박송을 그 누구보다 파렴치한으로 만들고 있어. 근데 송이는 제 자식 같은 아우 씨.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니까 박진홍 씨가 언론 플레이를 전혀 안 했냐? 그것도 사실이 아니야. 왜냐하면 박진홍 씨는 이 일이 문제제기가 된 이후에 스타뉴스와 인터뷰 진행했어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도 냈어.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실제로 보도자료를 안 냅니다. 근데 그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던 시점이 언제냐? 굉장히 공교롭게도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임용호 씨가 박송 씨에 관련된 영상을 다루면서부터입니다. 그때 뭐 나왔던 내용들이 어마어마했죠. 뭐 낙태, 폭행에다가 뭐 박송 씨 아내분의 경우에는 박송 씨가 절친의 여자친구를 뺏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뭐 스폰이다. 뭐 말도 안 되는 내용 다 나왔잖아. 막 다 허위였어. 그런데 경찰 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밝혀졌느냐? 박송 씨의 형수가 김용호 씨에게 관련 소스를 전달했다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인정했어요. 언론 플레이 그럼 누가 한 거야? 그리고 이 송이는 제 자식 같은 녀석입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얘기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진짜 제가 약간 이게 돈이 무섭다. 돈이 진짜 무섭다. 왜 무섭냐면 이 사태가 처음 불거지고 난 이후에 박송 씨가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합의한 제시. 뭐라고 하냐? 그래, 지금까지 한 거 부모님께 다 사과하고 우리 그냥 형 내외랑 자녀들 재산 있잖아. 모아. 나도 내 재산 다 모을게. 합쳐. 그다음 7대3으로 나누자. 내가 7, 형 3. 나누자. 지금 박진홍 씨 재산 추정액이 200억 정도 돼요. 박송 씨 그냥 50억이라고 칩시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총액 250억이잖아. 그러면 나누면은 175억 박송, 75억 형. 75억 갖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이거를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 제 자식 같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식 같은 녀석이긴 하지만 돈은 안 돼. 사실 어제 공판이 박송 씨 친형에 관한 마지막 공판이었습니다. 이제 판결만 남았어요. 어제 검사 측이 친형 박진홍 씨에게 7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 씨에게는 3년을 구형했어요. 그런데 친형의 경우에는 7년이 나왔기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아무리 적어도 3, 4년 정도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가 동반 구속될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다. 왜 그러냐? 재판부가 물론 재판부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온정주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는 경우가 극히 드물대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지 않는다. 실제로 박진홍 씨의 아내에게는 3년밖에 구형이 안 됐잖아요.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무척이나 크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어요. 두 가지 명분이 있어요. 구속 안 되는. 첫 번째는 02년생 아들과 04년생 딸이 있다. 두 번째는 노부모 공양. 지금 박송 씨 부모님이랑 연락 안 되지. 막내 아들도 연락 안 됐지. 부모님을 모실 사람이 없다. 우리 둘 다 구속이 되면 박진홍 씨의 아내분도 얘기하고 박진홍 씨의 변호인도 얘기하면서 수차례 이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부가 동반으로 구속될 가능성은 무척이나 낮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씨나 박송 씨 아내나